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호입니다. 요즘 일이 바빠가지고, 집에서 찍는 것보다 야외에서 찍는 게 좀 많을 거예요. 야외에서 찍는 거는 자막이 없기 때문에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편집도 안 들어가요. 그대로 아마 업로드가 될 거예요. 이번에 할 강의는요, 이 영유나 아니면 조기 교육을 한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좀 망가지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것도 6살, 7살의 아이들이 ADHD나 또는 특징상이 좀 강하게 오거나 그 외에 이제 경계선 지능으로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특히 영유 다니는 아이들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36개월 전후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영유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6살, 또 어떤 아이들은 7살, 그때 이제 뇌질환이 걸리게 되고, 좀 오래 가는 애들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때 망가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나마 좀 빨리 망가지는 아이들은 또 어떻게든 복구를 하면 되는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망가진 아이들은 다시는 복구가 안 돼요. 이미 그동안 계속 망가졌기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되면은 뇌가 성장이 대체적으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2, 3학년에 망가진 아이들은 평생 그 상태로 아이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아이가 6살, 7살에 ADHD 특징상 이런 것들을 보이는데, 아이가 영유를 다니고 나서부터 그런 현상들을 보였어요. 그거를 버티고 버텼다가 뭐 1년, 2년 다닌 후에 아이가 계속 이상한 증상을 보이니까는 궁금해서 아이가 왜 이런 현상들이 보이는지 하면서 이제 글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어머니들 보면은 아이는 고치면서 영어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요. 자, 그 이유가 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좌뇌 교육과 우뇌 교육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좌뇌 교육은요, 일을 가르쳐 주면은 일을 해요. 그런데 일을 그날 바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일을 10일 후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느리든 빠르든 간에 눈에 보여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문해 교육은요, 이것이 웬만큼 쌓여야지만, 그러니까 1년이 쌓일 수도 있고 아이에 따라 2년이 쌓일 수도 있어요. 이 쌓인 게 나중에 빵 폭발하는 순간 갑자기 실력이 확 늘어요. 실력이 느는 그 단계까지 눈에 보이질 않아서 이게 진짜 실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자네는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느리든 빠르든 그것을 하게 돼요. 아이들의 뇌는요, 이 시냅스가 엄청나게 발달했다, 소멸됐다, 이걸 반복을 해요. 그런데 주로 많이 발현이 되는 부분이 우느 쪽이고요. 이런 언어 관련된 거, 아니면 수리 관련된 거, 이런 부분은 적게 시냅스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6세 때까지, 그러니까 크게 잡아서 만 60개월까지는 아이들이 우뇌 활동들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쪽 시냅스 활동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이들 만들기, 그리기, 상상, 창의, 이것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또 그거 외에 뭐 음악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 시간에 책 읽기, 그러니까 독서, 또 그거 외에 영어,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영어도 조금 하다가 나중에 읽기 쓰기, 이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기보다 읽기 쓰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읽기를 하면은 이게 말하기라고 오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책을 보고 읽는 거는 그냥 읽기이지 말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언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서고, 듣기 비중에 따라서 말하기가 돼야 되는데, 뭐든지 이 비중이 거꾸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뇌질환이 걸리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랬든 저랬든 간에 모든 거를 다 포기를 하고 언어 쪽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이 언어 지능에 관련된 거가 다른 거에 대한 인지 지능에 같이
복합이 되는데, 일단은 아이가 발달 과정에서 언어 지능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국어를 가르치든 영어를 가르치든 간에 아이가 해요. 그런데 이게 3세 넘어서 문제가 터져요. 어떤 아이는 한국어를 안 가르치고 영어만 포커스를 맞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가 영어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어를 얘기를 하는데 부모도 영어를 못해. 또 주변에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아이가 답답해 미치는 거지. 또 주변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단어가 한국어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지만은 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선택한 아이들보다 수용 언어가 적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학교에 가서 문제가 터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랬든 저랬든 아이가 영어를 하게 되면은 영어에 대한 것을 계속 아이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국어는 못해도 영어로 어차피 애의 의사소통이 할 수 있는 게 영어뿐이 없거든. 한국어는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서 수용 단어도 적고 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는 이 모국어인 한국어보다 이미 영어가 넘어갔기 때문에 아이가 편한 걸 더 선택을 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영어를 더 하게 되는데 이 영어 수준도 아이가 6살인데도 3, 4살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정도의 영어 수준을 가지고도 그냥 부모가 보기에는 굉장히 뛰어나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어쨌든 간에 이게 아이에 따라서 운의 타입과 잔의 타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뇌 타입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뭐 사람을 운의 타입, 잔의 타입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능 발달 정도가 태어났을 때 부모한테 받은 지능이 운의 쪽이 굉장히 더 많아요. 그러면은 운의 타입이라고 보면 되고요. 잔의 쪽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잔의 타입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고 잔의 타입 아이라고 운해가 발달 안 해 있냐? 그건 아니고요. 운의 타입 애들도 아이들이 좌뇌 쪽에 암기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60개월까지는 아이들이 운의 발달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24개월까지는 수초화 과정을 걸쳐서 아이가 집안 환경, 주위 환경에 맞게끔 뇌 구조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집안에 온갖 공부할 것밖에 없으면은 아이가 놀이에 관련된 운의 활동이 적어지고 좌뇌 활동만 높아지는데 좌뇌에서는 시냅스 자체가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발달을 안 해요. 운해가 더 많이 발달을 하지. 그래서 이 적은 시냅스 가지고 이 언어 쪽에만, 그리고 언어도 모국어도 아닌 영어 쪽에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전체적인 인지가 많이 떨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가 영어를 잘하면은 무조건 다 오케이라고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게 운해 타입 애들이에요. 잔해 타입 애들은요, 이런 영어를 미리 시켰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사회성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대로 가요.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가기 전에 그닥 많이 문제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겉으로 보면 애가 똑똑해 보여. 근데 이 영어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맨날 공부에 관련된 것만 얘기해요. 그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없는데요, 이래요. 애 만들기 잘해요? 그때 조금 만들기 안 돼. 사진 보여주세요. 아니면은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애가 7살인데 이제 3세 수준. 그리기도 무슨 졸라맨 그려놓고, 졸라맨도 맨 처음에 아이 처음 그리기 시작할 때니까 그런 식이에요. 완전 기초 수준. 그러면은 운해 활동 중에서 2시간 이상 할 수 있는 게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30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운해가 망가졌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터지는 게 학교에 가서 문제가 터져요. 학교에 가면은 이 수용 영어 자체가, 수용 언어 자체가 영어면은 주변에서 받아들이는 언어 자체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낮은 거에 비례해서 베르니케 영역에서 의미 확장을 시켜주는데 언어 자체도 굉장히 낮고, 이 한국어 자체가 대체적으로 한자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그러니까 한글을 많이 한 상태에서 나중에 한자어를 배워야 아이가 언어에 대한 확장 개념이 굉장히 커지는데, 영어를 하다가 이제 급해가지고 6살부터 한글을 배우고 막 단어 입력을 시켜놓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단어 확장이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문장 이해력도 떨어지고 말도 굉장히 조리 있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문장 이해력도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 풀 때도 굉장히 어려운데, 그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아이가 문해가 막 망가지고 있고 뇌가 안에서 굼고 망가지고 그냥 막 썩고 있어. 그런데도 이 좌뇌에 해당하는 거는요, 애가 발달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왜? 계속 해와서 스텝 바이 스텝을 해왔기 때문에 아이가 발달 정도가 0부터 70까지 발달이 됐다면은 70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아이가 문제가 생겼다고 못 느끼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도 이게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런데 다른 부분이 망가지고 있는 거지. 다른 부분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일단은 티가 안 나요. 언제 티가 나냐? 학교에 가서 티가 나는 거예요. 학교에 가면은 이 좌뇌만 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우뇌도 같이 써야 되는데 이미 우뇌는 학교에 가기 전에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좌뇌만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좌뇌에서도 언어 부분 빼고는 아무것도 발달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는 거 빼고는 할 줄 아는 게 단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다음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또 이 극좌뇌형이 됐기 때문에, 상대성 극좌뇌형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능이 또 갑자기 확 떨어지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이 눈으로 보이는 그거 가지고 보통 어머니들은 지능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를 그렇게 하는 동안 우뇌는 망가지면서 전체적인 지능이 떨어지고 있는 거지.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우뇌형 아이들이에요. 우뇌형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활발하고 뛰어놀고 또 만들기, 그리기, 음악 이런 거를 좋아하고 여러 가지 호기심 자극이 많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문자 자극이나 문자 교육 또 이 타 언어 교육을 시키다 보면은 그거 외에 또 아무것도 못하게 하다 보면은 본인이 호기심 있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이런 욕망과 또 엄마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그거를 해줘야 되는 의무감, 이런 것들이 중간에서 불꽃을 튀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요, 엄마가 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걸 따르게 돼 있어요. 엄마가 웃으면은 같이 웃게 돼 있고, 그런 거를 한 5세, 6세 때까지는 하게 되는데, 아이가 본인이 하고 싶은 욕망 같은 것도 있잖아요. 자녀의 아이들은 거의 욕망이 없어요. 근데 운해형 아이들은 욕망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욕망과 부모를 만족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거랑 같이 불꽃이 튀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게 돼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작용하는 코르티솔이 나오게 되면은 해마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서 기억력이 떨어져요.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거는 학습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또 뇌에 안 좋은 물질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뇌를 망가뜨리게 돼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지능이 떨어지고, 계속 지능은 떨어지는데 엄마를 만족시켜야 되겠다는 그 사명감 하나로 언어는 계속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겉으로는 아이가 하는 것 같이 보이더라도 뇌는 이 일반 좌뇌형 아이들 망가지는 것보다 더 급속도로 망가지면서 지능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이 80까지 떨어졌는데 아이는 영어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니, 미국 사람들 봐봐요. 지능이 80이든 70이든 이 사람들이 영어를 못할까요? 해요.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경계성 지능이든 뭐든 이 사람들이 한국말 못해요? 해요.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얘는 지능이 이런 조기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지능이 막 70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영어를 해. 왜? 자기의 유일한 수단이, 말할 수 있는 수단이 영어뿐이 없으니까 영어를 한단 말이야. 근데 엄마들이 생각하기에는 영어를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어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 운해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능이 떨어지면서 그거에 대한 합병증 증상으로 틱이나 또는
ADHD 증상이 나타나게 돼요. 원래 ADHD였으면 처음부터 아이를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애가 가만히 못 앉아 있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고. 못해요. 그런데 이런 후천성 ADHD 같은 경우는 엄마의 조기 교육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지능이 떨어져서 그걸로 인한 합병증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합병증으로 나타난 ADHD는 ADHD를 고친다고 고쳐지질 않아요. 왜냐? 얘는 이미 지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능을 올리는 작업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한번 떨어진 지능은 굉장히 올리기가 힘들어요. 처음부터 지능이 떨어져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런 훈련이나 이런 걸로 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 후천적으로 떨어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런 사회적 경험을, 가정 교육을 해왔고 부모랑과의 이런 관계도 틀어졌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 이상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지. 그런데 이런 글들 보면은 아직도 이렇게 지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영어를 하니까는 지능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맨날 아이가 하던 게 책 읽기니까 집에서 책은 읽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가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뿐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련된 데는 다 망가진 상태예요. 그로 인해서 지능이 떨어진 거고, 그거에 대한 갈등이 현재도 있는 거예요. 부모를 만족시켜야 되겠다는 그 갈등과 본인이 뭘 하고자 싶은 욕망, 이런 갈등이 계속 있으면서 그거에 대한 불만 표출이 이런 뇌질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런 부모님들 특징이 뭐냐면은 아이를 약을 먹이든 뭐를 하면서도 영어는 계속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이가 망가지는 거를 수리해 가면서도 계속 아이가 망가지는 원인은 계속 하겠다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가 똑똑해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자뇌 영역에 대한 이런 교육, 특히 유아 시절에 하는 이 교육 같은 경우는 자뇌 영역은 눈에 보이다 보니까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똑똑해 보여요. 그런데 그거에 비례해서 우뇌 교육을 5세 이전에 충분히 안 해주게 되면은 아이가 우뇌가 망가지면서 지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능은 떨어졌지만은 눈에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우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빠르면 6세, 늦게는 7세에 ADHD 전조 증상이 보이고, 이런 아이들이 ADHD 전조 증상을 보였다. 뭐 조기 교육도 다 한 애들이에요. 뭐 일찍 한글도 떼고 뭐 영어도 하고 막 이런 아이들. 또 책도 뭐 집에서 엄청나게 본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ADHD 전조 증상이 왔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웩슬러 테스트 하면은 지능이 80에서 90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아이는 영어를 하지.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계선 지능이 온 외국인들도 그 사람들 다 영어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경계선 지능에도 한국말 다 해요. 마찬가지 이론이에요. 영어만 얘는 배웠기 때문에 영어를 하지. 뭐 경계선 지능 정도까지 떨어졌다고 얘가 갑자기 한국말을 해요? 아니에요. 얘는 나중에 한국말 배우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된 거예요. 이미 지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상 증상이 보이면은 일단은 조기 교육 같은 것부터 다 끊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더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한번 망가진 지능은 복구가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이상 증상을 보인다 싶으시면은 아이의 지능을 검사를 이런 동네에서 하지 마시고요. 종합병원에 가서 하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조기 교육으로 인한 이런 합병증 증세로 아이가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됐으니까, 일단은 어머님 같은 경우는 교육에 관련된 거는 일단 다 포기하셔야 돼요. 얘는 학교에 가서도 학교 공부 자체도 하기 힘든 상태가 된 거기 때문에, 너무 이런 조기 교육을 하다가 후유증이 와버리면은 얘는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되고 평생 학교 공부도 할지도 못하고 학습 자체도 불가능하고 언제 ADHD가 빵 터져가지고 폭력적인 행위를 할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영어 교육, 조기 영어 교육, 또 많은 독서 활동, 그 다음에 집에만 있는 이런 활동들, 또 일정 공간에서만 도는 이런 활동들, 또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별거 아닌 2, 3년을 했지만은 이 아이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약간의 욕심에 또 그런 걸 안 알아보고 했던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아이는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런 눈초리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고,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살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런 걸 꼭 알아두시고요. 아이가 이런 교육으로 문제가 됐는데 왜 그걸 포기를 안 하냐고요. 눈으로 보이는 아이의 성장도는 말 그대로 좌뇌에 해당하는 거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미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멀쩡했던 아이인데 갑자기 틱이 보이거나 멀쩡했던 아이인데 갑자기 ADHD가 보이면은 대체적으로 경계성 지능까지 떨어져서, 그러니까 멀쩡한 아이인데 경계성 지능까지 떨어진 합병증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ADHD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웩슬러 지능 검사 해서 보면은 지능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멀쩡한 아이였는데 조기 교육으로 지능이 떨어진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지능이 떨어져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지능이 떨어져서 태어났으면은 36개월에 한글을 읽을 수도 없고요. 뭐 하지도 못해요. 처음부터 IQ가 지금 상대성 IQ, 이제 100분위로 나타나는 아이들의 IQ가 이제 100을 기점으로 뭐 처음부터 80으로 태어났다 하면은 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요. 뭘 하지도 못해요. 계속 돌아다니고 막 정신없고 막 말도 굉장히 늦게 뛰고 폭력적이고, 이미 24개월 이전에 아이가 그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얘는 같이 데리고 책도 읽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런 100분이 환산을 했을 때 IQ 80이라면은. 그런데 정상적으로 했는데 아이가 이상 증상을 보였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모의 이 강압적인 많은 조기 교육으로 인해서 또는 이 욕심에 의한 더 오버된 교육에 의해서 아이가 망가졌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상 증세, 그러니까 후천성 ADHD, 6세, 7세 ADHD 증상을 보였다 그러면은 모든 학습을 다 끊으셔야 돼요. 모든 학습을 다 끊으셔야 아이가 그나마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고, 만약에 아이가 영유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은 영유부터 바로 끊으시고, 아이들 학습에 관련된 거 책 다 버리셔야 돼요. 얘는 앞으로 약 2, 3년 동안은 공부랑은 빠이빠이를 해야 아이가 약간 돌아오는 상태로 되고, 많은 야외 활동으로 바깥의 구경들을 많이 해줘서 아이들을 조금 안정화시키는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끔 유지를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아이들이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자체에서도 망가지든지 말든지, 나는 아이 한글 빨리 떼는 것만 알려줬지 그 다음에 아이가 생기는 후유증은 난 모른다 이거야. 아이 영어 빨리 해주는 방법만 알려줬지 그거 해줬다고 아이가 망가지는 거, 그거는 나랑 별개 문제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걸 보냐고.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 빨리 영어 했다고 대학교 간다 그거 다 개헛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아니 이제 뭐 3세짜리 영어 한 거 이제 3, 4년 됐어요. 3, 4년 된 애들이 대학교 간다는 그 학습 자료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다 사기야, 다 사기. 어쩌다가 예전에 한 번씩 있었던 애들, 얘네들이 그때 영유 3세 때부터 했다고요? 그때 지금 대학교 된 애들 영유 그때 5세 6세부터 했고요. 그때는 이렇게 문법 하지도 않고 노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율동 놀이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웬만큼 모국어가 된 상태에서 간 애들이기 때문에 그닥 그렇게 막 큰 데미지를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어도 안 한 상태에서 막 영어부터 하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ABCD부터 보여주는데 완전히 그때 지금 대학교 간 애들 영유 때랑 지금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같이 그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광고들 하나도 믿지 마세요.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알고 계시고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일단은 공부부터 다 끊으셔야 되고, 지금까지 했던 아이한테 교육시켰던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거부터 다 제거를 해주시면은 아이가 많이 나아질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거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유아 시기 때이고, 학교에 간 이후에 망가진 애들은 일단은 고치기가 힘들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자뇌형 아이들이 망가지는 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계속 발달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자뇌형 아이들이. 그리고 얘네들은 영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재인지 아닌지 판별법은 아이가 그런 것도 잘하면서 영어도 잘하면서 우뇌 활동, 그러니까 만들기든 그리기든 음악이든 이게 상위 4% 안에 들면은 얘는 영재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끄적끄적 뭐 여기 6개월 여기 6개월 이런 정도로 다녔다. 얘네들은 그냥 극자뇌형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최소 3학년 되면, 왜냐면은 아무리 망가졌다 그래도 그 시너지 효과가 1, 2학년 때까지 나타나니까는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러다가 3, 4학년 때부터 망가지니까 3, 4학년 때부터 망가져서 그때 정신 차려봐야 아이들 뇌 5학년이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는 얘는 그 망가진 뇌 상태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기 교육이 그닥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요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 궁금하신 점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